창업하는 사람들이 상권 분석하는 건 관점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유동인구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한잔하시면서. 상권 분석 잘한다고 네. 매출 나오진 않는다라는 얘기 항상 하거든요. 네네. 안녕하세요, 제이오빠입니다. 저는 지금 은평구 대림시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한 60년 정도 된 시장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 시장 안에 재밌는 매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오픈 준비 중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이 있어서 그분이랑 같이 한잔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집은 이 집이고요. 전집입니다. 저희 전집의 컨셉은 분주함 속의 고요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늦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여기 모신 이유는 저희가 여기가 원래 전집이에요. 전을 굉장히 잘하는 집인데 저희랑 같이 하면서 이제 이 리브랜딩이 됐어요. 근데 대표님 이번에 저한테 어쨌든 도움을 좀 주셨잖아요. 네. 도움을 좀 받아서 뭔가 좀 이제 한 잔 모시고 싶어서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예비 창업자들의 상권 분석을 돕는 부자 창업 스쿨 운영하고 있는 이홍규라고 합니다. 전 대표님을 뵈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혼자만의 죄송한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면 왜요? 대표님 이제 뭐 상권 분석하시고 네네. 그런 걸로 이제 사업을 하시고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어디 가서 강의하면 브랜드 잘 만들면 상권 크게 의미가 네. 없다. 잘 만들면 허허벌판에서도 사업 잘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게 맞기는 하죠. 네. 네. 근데 그게 약간 맞는데 약간 대표님한테 뭔가 죄송한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네. 자영업자들한테 상권 분석이라는 게 중요한가요? 사실 외딴 곳에서도 네. 사람을 끌어오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뭐 100명이 전체에 있다라고 했을 때 10명도 채 되질 않거든요. 일반적인, 왜냐면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아예 직장 생활만 하시다가 장사나 어떤 사업에 대한 관념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자본금 자체가 부족을 해서 뭔가 공간이라던가 브랜딩에 대한 관점을 키우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경험과 자본이 없는 분들이 혹여나 그 자본에 맞춰서 외딴 곳 혹은 그 업종과 맞지 않는 장소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실 매출이 안 되고 폐점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국 그 가게의 위치를 베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자리만 피해도 사실 성공 확률이 많이 늘어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대중적으로 예. 말씀하시는 거죠? 끌어온다라는 게 사실 어지간한 경험과 어떤 뭐 사업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생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상황을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강의할 때 그 얘기 많이 해요. 한잔하시면서. 상권 분석 잘한다고 네. 매출 나오진 않는다라는 얘기 항상 하거든요. 네네. 향이 엄청 좋다, 이거. 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얘 뭐예요? 수정방이요? 아, 드세요. 진짜 맛있네요. 네. 이걸 먼저 먹는 게 나을까요? 예, 요건 조금 새콤한 거예요. 이게 보코친이라는 생말같이 생긴 치즈인데, 아, 치즈군요. 네, 여기랑 토마토랑 양파랑 오리엔탈 드레싱에 하루 정도 숙성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네. 저희 하이볼도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상권 분석을 할 때 네. 제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만 상가를 바라보는 거지, 창업하는 사람들이 상권 분석하는 건 관점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 좋은 부동산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컨텐츠를 운영할지에 따라서 위치를 바뀌어야 되는 거고, 자본에 따라서도 누가 봐도 좋은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금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부동산 쪽으로 사람 많고 뭐 유동량 있고 그런 데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면적이라던가 브랜드라던가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얘기를 해서 콘텐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비주얼이 아주 그죠?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상권이 그냥 뜨거운 국물에 술 먹고 맞아요. 이런 거 말고는 없거든요. 네. 분위기 있는 공간은 사실 없고 네. 있어봤자 프랜차이즈 주점 역전 할머니 맥주 있고 이 정도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가 네. 시장이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가 우리나라에서 50대가 제일 많이 사는 동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은평구에 살아요. 근데 창업을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제가 은평구에 대림시장 근처에 네.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왜냐면은 디테일한 전략을 짜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관점으로 업종을 고르면 좋다는 정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있는 대림시장 인근으로 치면은 그냥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 위주의 컨셉을 잡던가 1차로 식사도 되고 술도 즐길 수 있고 그런데 2차로도 올 수 있는 장소의 개념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일상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라 치면은 뭐 돈가스라던가 순댓국이라던가 아니면은 고깃집도 사실 괜찮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시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은 게 주거 상권에서의 전통 시장은 되게 중요한 시설물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굳이 이 대림시장 라인으로 오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만들어주거든요. 네. 역세권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응합 오거리 같은 경우는 실제 시장 인근 라인 쪽으로 병원도 훨씬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성 의류점들도 많고 안쪽으로 오면은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저녁에는 술 한잔 할 수 있는 주점도 다 몰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장 인근에서 이제 시장이 초입이죠. 초입에서 어떤 공간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메뉴를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되게 높죠. 네. 저도 일정 부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네. 저는 이 동네가 되게 친숙하거든요. 자주 오시는 동네입니까? 제가 신혼집이 이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대중적인데 조금 팬시한 느낌의 매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뭔가 창업을 하려고 하면 아예 새로운 거를 갖다가 막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시장의 특성이랑 좀 어긋나는 경우가 그쵸. 있어요. 그럼 결국엔 전통적인 것이랑 트렌디한 것이랑 좀 믹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느낌을 이제 여기다 좀 주고 싶었던 거고. 네. 사실 시장에 이제 돈가스 집을 좀 깔끔하게 구성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중식집인데 짬뽕이랑 탕수육만 판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꽤 괜찮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 무전장 나올 때 같이 드시는 저희가 직접 만든 수제 간장이고요. 이거는 간장 김치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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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깔이 달라요. 네. 전이 진짜. 그러니까 전이라는 게 보통 네. 재료가 있고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을 묻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조금 대중적인 점들은 밀가루를 많이 묻혀요. 왜냐면 왜냐면 그래야 네. 커지니까.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밀가루를 되게 얇게 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묻히는 이유는 계란물이 잘 묻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묻히는 거예요. 원래 전이라는 게. 근데 여기는 네. 나중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얇게 해요. 그래서 원물 자체가 되게 살아있게 해서 전 여기 시키려고 막 강남에서 주문하고 이제 이런 집이 있어요. 이거 좀 드릴게요. 아, 네네. 소스에다가 찍어 드세요. 이거에 대한 수제 만드는 거는 원래 하셨던 건가요? 네, 아니면 이거는 제가 따로 건들지 않았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네. 백화점이나 쇼핑몰 이런 데 입점하고 아, 싶어 하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데는 뭐 따로 입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쪽에서 오퍼를 하는 건가요?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MD들이 직접 브랜드를 소싱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락이 먼저 오기도 해요. 고객으로서 먹어봤는데, 괜찮네? 근데 뭔가 깔끔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 하면은 제안을 하는 거죠. 혹시 대표님, 우리 매장으로 어디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공간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매력도가 강한 브랜드라고 하면은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는데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들어가기에는 실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역량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아니라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들어가는 케이스는 실제 그 MD들도 판단을 하겠죠. 이 정도면은 우리 공간에 들어올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럼 오퍼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오퍼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그 어느 공간에 지금 비어 있다라는 거를 안내하는 창구도 있어요.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수수료 매장인 거죠? 수수료 매장이죠. 네, 수수료 매장이
사실 단점도 많은데 장점은 또 있죠. 어떤 거냐면요. 인테리어 투자금이 많지 않은 수수료 매장은 사실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평의 공간을 백화점에 들어가는데 내가 공사를 다 해버리잖아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백화점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할 때도 주간 공사가 아니라 무조건 야간 공사예요. 그냥 따블입니다. 그리고 50평의 공간을 꾸리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권리 행사가 사실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간을 작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수료를 뭐 15% 이상 낸다 하더라도 그걸로서 얻을 수 있는 좀 브랜드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제가 뭔가 창업을 준비해요. 네. 그러면 뭔가 상권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그러면 대표님한테 연락하면 돼요? 제 채널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만 얘기해 주시면은 이제 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현장에 무조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미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기준이 없어서 힘들어하거든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브랜드가 결정했어요. 그럼 이 브랜드에 적합한 매장을 찾아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A 상가가 좋은지 B 상가가 좋은지 그냥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분석했던 경험도 없고 창업을 해본 적도 없는 경우에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한 번의 필터는 좀 거치고 하면은 정말로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비싸게 들어가는 케이스는 막을 수가 있으니까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두 분은 혹시 이 시장 앞에서 그쵸? 손도 새벽에 만드는 거. 여기가 좋은 게, 그러니까 메뉴에 이 라인업은 짜놓고 네. 거기에 옵션을 한 두세 개씩 뽑아놨어요. 옆에가 바로 시장이니까. 네. 옆에 가서 해산물 사와서 삶아서 주고, 옆에서 두부 사와서 두부김치 해주고. 모든 재료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예. 아주 손쉽게. 고기가 진짜 많아요, 안에.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시고 네. 상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하시는 완전 초보분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으시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근데 그분들이 상권을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팁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게 약간 눈에 보이는 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특히 뭐냐, 유동인구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역세권을 되게 좋아하세요. 신안산선이 생기는 라인이 있다라고 쳐요. 뭐가 됐건 대중교통이 하나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야, 여기 생기니까 여기가 변화가 있을 거야. 지금은 주거 상권인데 뭔가 상상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일로 오지 않겠어? 라고 해서 뭐 건물을 매입한다던가 아니면은 미리 들어가서 해볼까? 그런 식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교통 호재, 역이 생긴다라고 해서 상권이 새로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상권이 만들어지는 거는 결국 배우 세대가 필요합니다. 사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은 두 번째,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세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지, 뭔가 이제 먹자골목이라던가 로데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유동량이 많은지 적은지 기준으로 본다던가, 아니면 교통 호재가 있고 어떤 큰 시설물이 들어오니까 좋겠지 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사실 거의 실패하는 위치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대림시장 인근처럼 사람들에 대한 배우 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상권적인 유명세가 없고 강남도 아니고 뭐 신림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여의도, 뭐 공덕, 뭐 설릉, 삼성 이런 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배우 거주민들이 많은 장소에서 장사를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신도시들은 들어가면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내가 그만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해요.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들어가는데, 프랜차이즈를 할 거면은 그 프랜차이즈의 어떤 매력도가 좀 강한 거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개인 매장을 할 거면은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적인 거를 챙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강의할 때도 얘기하고 뭐 컨설팅 할 때도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잘 되는 거는 베이글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 디테일들이 엄청나게 살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도시가 망한다는 어떻게 보면 일반화의 오류고요. 신도시 상권에서 잘 안 되는 이유는 당신이 하는 브랜드에 대한 컨셉과 디테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쟁점을 못 이기는 거죠. 맞아요. 저희 그 아카데미 회원분 중에 이제
카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도시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공간이랑 인테리어를 그 지역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해서 스타벅스 옆에 붙여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스타벅스보다 잘 돼요. 매력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권 분석 얘기하는 애가 자꾸 왜 어떻게 운영할지 얘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별성이 강하지 않은 분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본을 더 투자를 해서 맞아요. 쉽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소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본질적인 것도 충실하고 경험도 있고 충분히 기획적으로 디테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한 컨셉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메인 안 들어가도 되죠. 메인의 이면, 정말로 더 이면에 공간적으로 내 브랜드 컨셉을 구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안쪽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왜냐면 상권 이쪽은 제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감이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은 그거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대로 가시는 게 맞는 거죠. 요런 라인에는 요런 느낌으로 하는 게 잘 되겠다. 이제 요런 개념이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주먹구구식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플들을 보면 네. 이 근처에 평균 매출이 얼마일 거고 유동인가가 얼마일 거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를 보기보다는 그거를 뛰어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솔직히 이도 있고요. 어떤 가게가 매출이 뭐 2억을 팔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시장의 초입이 매출액이 좀 어떻더라. 점심에는 어떻고 저녁에는 어떻더라. 그 기준을 보는 거는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근데 한 가게의 매출이 높다 낮다는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메뉴 갈비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엄청 정갈하게 나오네요. 탕 드십시오. 탕. 네, 잠깐만요. 국자. 이거를? 네. 밖에 지금 손님들이 밖에 이렇게 가판 전 깔아놨잖아요. 네. 거기 지금 사고 계시는 거. 전이 워낙 맛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사갈라고요. 그래서 안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나고 네. 밖에서는 시장이랑 똑같이 전 팔고. 원래는 이 공간도 그냥 식당처럼 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그냥 만드는 공간인가요? 전집이었어요. 밖에처럼. 밖에 아. 이제 보이시는 뭐 전 팔고 튀김 팔고 하는 네. 딱 그런 느낌이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채널도 거의 대부분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 창업을 하실 거거나 아니면 네. 뭐 이전을 하시거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템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빵인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그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하지만 간단한 조언 같은 거 하나 해주시고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책을 한 2권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천책? 네, 추천책은 이제 그 김종률 대표님이 작성한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라는 책이 있고요. 근데 실제 그게 절판됐어요, 지금. 그래서 중고 서적으로만 구할 수 있는데 그 책도 보셔도 좋고, 그리고 제가 작성했던 상권의 비밀이라는 책도 좋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상권을 보는 기준과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색안경을 끼고 현상을 보고 있으면은 내가 경험했던 것과 지인들이 이야기했던 거에 관점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권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 기준으로 보는지에 대한 소위 안경을 좀 바꿨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제일 손쉽고 낮은 투자금으로 그거를 레벨업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점포 개발을 했던 사람들이 작성한 내용이라서 상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분들한테 좀 다이렉트로 인사이트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 책 나오면 제 책도 추천해 주세요. 아, 그럼요. 이거는 이 아이스크림 단가가 좀 있는데 제가 엑설런트를 좀 고집했어요. 이렇게 다들 아이스크림 동글동글하게 해주잖아요. 맞아요. 저는 좀 약간 사각형을 좀 주고 싶었고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또 요즘 약과가 트렌드잖아요. 네. 약간도 넣고 시럽 한번 쫙 뿌려주고 요 정도면 이제 딱 좋겠다. 아이스크림 네. 드시면서. 그럼 마지막 네. 아이스크림 안주로 삼아 한 잔 더 하시고. 좋습니다. 네. 네. 부산에서 자영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4월 22일 부산 BIFC에서 마케팅, 인테리어, 메뉴, 리뷰까지 힘든 자영업 생활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